보겠습니다. 우선 13번 한번 봐볼래? 요거는 너네가 안 배웠던 거라서 헷갈렸을 거야. 장수산. 그치? 장수산 나왔을 때 뭐야? 이랬을 거야. 근데 우리 잠깐 지난 시간에 문제 풀이할 때 잠깐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야 돼. 기억나지? 그래서 가볍게만 볼게. 요건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보면은 벌목정정 이랬거니 이런데 벌목정정은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팍 쪼갰을 때 쩌렁 하고 울리는 소리를 벌목정정이라고 해. 근데 이렇게 벌목정정 이래서 소리가 쩌르렁 하고 되돌아옴 즉도 되돌아옴 직도 하는데 그만큼 웅장하다라는 표현이지. 실제로 쩌르렁 했다라는 게 아니야. 요거 좀 체크해 줄래? 실제로 쩌르렁 했다라는 게 아니라 소리가 쩌르렁 할 만큼 뭐하다? 웅장하고 장엄하다 요런 걸 말하는 거야. 웅장하다. 쩌르렁 할 만큼 웅장하기도 한데요. 그럼 직도 한데요. 어떻대? 다람쥐도 좋지 않고 새도 안 울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뭔데? 고요해. 동그라미 쳐놔봐. 쩌르렁 할 만큼 웅장한데요. 요 산은 어떻냐면요. 고요해. 라는 산의 특성이야. 산의 속성, 특성. 요 고요하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 이 화자의 심리는 어떤 것 같아?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흔들린데 막 고뇌하고 시름하고 이런 상황인 거야, 이 화자는. 그래가지고 누굴 부러워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갔대. 너네 어때? 친구랑 10,000원빵을 했어. 근데 너네가 6번 다 졌어. 어때? 괜찮아. 오케이. 이래 아니면 와, 이거 오바지 이래. 두 번째지,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어떻대?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갔대. 그니까 어때? 해탈의 경지에 이른 거야. 그러니까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인 거야. 누구냐면요. 머리 빡빡민 스님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사람이 스님. 즉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중이라고 표현하지. 스님을 보면서 이 화자가 나 뭘 배우고 싶냐면 이 스님의 탈속의 경지, 세속에서 벗어난 걸 우리가 탈속이라고 하거든. 스님의 탈속, 즉 세속에서 벗어난 거. 세속 빠이 요 경지를 배우고자 하고 싶은 거야, 이 화자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상태를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보면은 6번 지고도 해탈해가지고 괜찮아 하고 6번 저도 웃었던 그 사내. 그게 바로 디귿의 조차리 늙은 사나이거든. 조차리 늙은 사나이. 거기다가 밑줄을 좀 쳐줘 볼래? 요 디귿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6번 저도 괜찮아 했던 저 중. 을 의미해. 이걸 머릿속에 넣고 13번 한번 봐볼게. 장수산의 장수산은요, 고요만 존재하는 순결한 공간이다. 밑줄 쫙 쳐놔봐봐, 13번에. 아, 장수산의 특징은 고요하구나. 누구나 이런 곳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치만 인간적인 감정, 희노애락이라고 하지. 우리 6번 졌을 때, 아, 어떡해, 내 6만 원. 이러는 것들. 인간이라면은 욕이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무욕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기억 봐봐. 기억은 장수산의 고요를 통해서 그 순결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데 앵쌤 쩌르렁 돌아온다는데 어떻게 고요해요? 쌤이 뭐라 했어? 실제로 쩌르렁 한 게 아니라 쩌르렁 할 만큼 웅장한데 어쨌든 간에 이 속성은 고요야. 이러니까 쩌르렁 할 만큼 웅장하지만 고요해 라면서 장수산의 고요를 통해서 순결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선지가 맞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니은 보면은 눈 그리고 밤
눈이랑요, 밤이 순결성을 부각하는 거거든. 희고녀, 이거는 희구나 이런 거거든. 눈이랑 밤이 희다라면서 순결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근데 3번 봐봐. 디귿은 쌤이 중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3번 보면 무욕의 삶을 사는 우절 중간 대조적인 존재다? 아니겠지. 그래서 대조에다 X 치고 중을 뜻하는 시어이다. 요렇게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디귿은 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중과 대조되는 게 아니라 조찰이 늙은 사내는 탈속, 세속에서 벗어난 스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안 배웠던 시고 그다음에 고전 시가에 나오는 시여서 그렇게까지 이거 틀렸다고 해서 아 이거 너무 어려워 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 19번 볼게요. 19번. 19번 보면은 기역과 유사한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러는데 기역은 뭐라고 나와 있니?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 우는데 라고 하는데 거기 얘들아 따로 빼볼래? 기역? 자, 따로 빼고 요게 어떤 이미지에서 어떤 이미지로 바뀌었는지 조금 집중을 해볼게. 자, 고요하다라는 거는 어때? 들리는 거야? 보이는 거야? 냄새 나는 거야? 들리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 필기 했었을 거야. 봐봐.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요걸 심상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후각적인 게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들리는 거, 청각적인 게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파랗다 하면은 시각적인 게 떠오를 수도 있어. 그래서 감각적 심상 한 번 더 적어놔, 얘들아. 알아도. 다른 말로는 감각적 이미지라는 것 안에는요. 후각도 있을 수 있고요. 후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또 손으로 느껴지는 거 차다, 보드랍다 이런 촉각적 심상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 있니?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또 뭐 있지? 미각, 그렇지. 쓰디쓴 이런 것들. 미각적 심상도 나타날 수 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럼 각각 고요는 뭘 의미하고 뼈가 저리우는 걸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봐볼게. 우선 요거 필기 되면은 설명 시작할게. 자, 요렇게 각각의 심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요 각 감각들이 섞여버리거나 아니면 감각이 A에서 B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 요렇게 설명하면 에? 뭐지? 할 텐데 쌤이 쉬운 걸로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너네도 예문 같이 적어줘봐. 종소리가요. 분수처럼 퍼진대. 그러면은 종소리는 뭘 의미하는데? 들리잖아. 그럼 청각이지. 그치?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종소리다? 근데 종소리가 어떻게 퍼진대? 분수처럼 촥 퍼진다는 거지. 그럼 분수처럼 퍼지는 건 무슨 이미지야? 시각 이미지지. 그러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청각인데 요거를 시각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네? 그러면 어때? 감각이 지금 바뀌었다. 옮겨갔다. 요거를 전이 됐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청각이었는데 청각의
시각화라고 해. 요 말 많이 들어봤지? 뭐에 뭐뭐화. 들어봤어?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보면 돼. 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청각인데 그거를 시각화하여서 시각적으로 표현했네. 오, 그럼 요건 청각의 시각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뭐에 뭐화 이렇게 감각이 전이되어 표현되는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19번을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깊은 산 고요가 뼈를 저리운다. 얘도 마찬가지로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 왜? 고요는 우리 청각이었잖아. 고요는 청각적 심상인데요. 고요가 어떻게 뼈를 저리운대. 뼈를 저리우는 건 뭐야? 촉각이지. 느껴지니까. 그래서 촉각. 보면은 고요가 뼈를 저리운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실제로 표현하고 싶은 거는 고요라는 청각적 이미지인데 요거를 뼈를 저리운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얘는 청각의 무슨 화야 얘들아? 청각의 촉각화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크게 봤을 때는 얘도 감정의 전이가 일어났으니까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감정이 전이되어서 표현된 걸 찾으라 요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19번 1번 봐볼게.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이래. 피부의 바깥에 어둠이 어떻게 스며? 촉각을 어떻게 했어? 어둠으로 스민다라고 표현했지. 그럼 요거 촉각의 시각화 아니야? 그럼 얘도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이 되겠네. 그럼 옆에 써놔볼래? 1번에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써놔. 그 다음에 2번도 해설피, 근빛, 게으른 울음이라는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울음이야. 근데 울음이 어떤 색깔이야? 금빛 울음이래. 그럼 요거는 운다는 청각이잖아. 그냥 청각을 어떻게 표현했어? 금빛이라고 표현했지. 그럼 청각의 시각화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공감각적 심상이겠네? 그럼 선지 2번에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적어줘. 그 다음에 3번은 쓰디쓴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이러는데 쓰디쓴 냄새라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냄새 아니야? 후각? 근데 냄새가 어떻대? 쓰대. 미각적으로 표현했네? 얘도 마찬가지로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네, 그러면? 옆에다 적어두세요. 그 다음 4번. 떡갈나무 숲을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비석이 노을에 젖었다네? 요건 뭐야? 비석이 노을에 젖었대. 노을은 시각적 심상인데 젖었대. 촉각적 심상이지. 두 개가 같이 전이돼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공감각적 심상이네. 근데 5번 한번 봐볼래?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 라는데 붉은 잎이라고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냈어. 그 다음에 밟고 간다 라고 촉각적 이미지를 드러냈어. 근데 이 두 개를 뭔가 연결시켜서 이어지게 표현을 했나? 아니지. 각각 시각, 촉각 이렇게 각각 제시했기 때문에 얘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설을 달아줄 거냐면요. 5번 선지에다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얘는 공감각적 심상이 아님. 그래서 5번이 혼자 공감각적 심상이 아니니까 답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쌤 칠판 한번 지워도 될까? 네, 지울게. 필기 됐어? 지워도 돼? 이제 20번 볼게요, 20번. 20번 보면은 니은과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니은,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라는데 냄새를 줍는다라는 거는 따른다, 냄새를 좇는다, 따라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봐봐. 자, 얘들아, 냄새는 어때? 되게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 않아? 보여? 냄새? 안 보이지. 그럼 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근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한대? 따라간대, 쫓는데. 그치? 그럼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요 니은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쌤이 풀이에는 물리적 속성을 변용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 말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물리적 속성을 변용했다라는 거는 물리적인 건 뭐야? 물리적으로 구체적인 성격, 성질 이런 걸 드러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물리적인 속성을 변용했다라는 거는 냄새라는 거는 어때? 물리적 속성이 맡아지는 거지. 향기가 나는 거고 후각적인 물리적 속성인 거지. 근데 후각적인 물리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좇는다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좇는 거는 따라간다라는 거니까 물리적인 성격이 다르지, 냄새랑은. 그래서 물리적 속성을 바꿔서 표현했다, 변용하여, 변화시켜서 표현했다 요 말인데 요 물리적 속성 변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추상적인 개념인 냄새를 지금 쫓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구나. 그럼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를 찾으면 되겠네, 내가. 이해돼? 네. 괜찮지? 냄새를 쫓는다라고 추상적인 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쫓는다라는 걸로 제시를 했네. 그거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야. 1번 보면은 동짓달 기나긴 밤 허리를 베어내요.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이 모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러는데 지금 이거 황진이의 시조거든. 우리가 공통국어 2 때 배울 거야. 이 황진이가 사랑하는 님을 엄청 기다려. 근데 동짓달 밤은 어때? 겨울밤이니까 너무 길겠지. 그래서 님을 기다리다가 너무 기다리기 힘든 거야. 그래서 동짓달 그 겨울밤을요 베어내서 요거를 이렇게 서리서리 접어가지고 넣겠대. 그럼 어때? 밤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 아니야? 근데 밤을 어떻게 하겠대? 서리서리 접어서 넣고 님이 오시면 편대. 그러면은 1번 선지도 추상적인 개념을 추상적 개념인 밤을 지금 구체적으로 넣었다가 폈다가 한다라고 하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구나. 이러니까 요 니은과 같은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2번 봐볼게. 자욱한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며라고 했는데 풀벌레 소리는 어때? 들리는 거니까 추상적이잖아. 눈에 딱 보이지 않잖아, 소리는. 그래서 요것도 추상적 개념을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발로 찬대. 발로 차는 건 어때? 구체적인 행위잖아. 그러면 소리를 찬다라니까 구체적인 행위로 제시하고 있네. 이렇다는 면에서 위에 니은과 같은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3번 봐볼게. 청광을 지어내요. 봉황의 드티고저라는데
청광은 푸른 불빛이거든? 요 푸른 불빛을 눈에 보이는 건데 뭔가 딱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 근데 이 청광을 쥐어서 붙이고 싶대. 어때, 요것도? 추상적인 개념, 물리적인 속성을 변화시킨 거 아니야? 빛이라는 물리적 속성을 잡아가지고 붙인다며. 그러면 물리적 속성을 바꿔서 표현한 거니까 얘도 맞겠네? 청광을 쥐어서 붙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3번은 청광을 붙인다라고 표현하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행위 제시라기보다는 물리적 속성 변용이 맞긴 해. 근데 요 말이 헷갈리니까 청광이라는 어떤 대상을 한 속성을 붙인다고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혹은 물리적 특성을 바꾸어 제시했네. 요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얘도 얘를 사용한 게 맞겠네. 니은과 같은 것을. 그 다음에 4번.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대. 오, 슬픔을 버린대, 퍼다가. 슬픔 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인 거지. 슬픔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퍼다가 버린대. 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아마 여기 3번이 조금 헷갈렸을 텐데 1, 2, 4번은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너무 명확하잖아. 근데 3번을 보면은 청광을 붙여? 라고 해서 살짝 애매했을 텐데 요 3번은 요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기는 해. 물리적 속성을 변용했다. 빛이라는 속성을 붙인다라고 특성을 바꾸어서 표현을 했으니까. 빛을 얻다가 붙여버릴 순 없잖아. 그치? 테이프처럼.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냄새를 죽는다 라는 같은 맥락의 방법을 사용한 게 맞아. 근데 5번을 한번 보시면요. 눈 쌓인 골목길에 달빛이 쏟아지는데 라고 하는데 요거는 달빛이라는 것을 쏟아진다라고 봐봐. 구체적으로 뭔가 속성을 바꾼 게 아니라 달빛이 쫙 내리쬐는 거를 감각적으로 구체화해서 표현한 거 아니야? 좀 어렵지, 요거. 봐봐. 얘네 1번, 2번, 3번, 4번 보면은 물리적인 게 속성이 지금 바뀌었다의 핵심을 둬야 되거든? 추상적인 밤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속성이 바뀌었네? 소리를 구체적인 행위로 소리를 발로 찬다라고 하면서 물리적 속성이 바뀌었네? 청광, 빛을 붙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속성이 바뀌었네? 슬픔이 퍼다 나른다며. 슬픔을 퍼다 나른다라고 하면서 속성이 바뀌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달빛이 쏟아진다라는 거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더욱더 드러내서 표현한 것뿐이야. 이해돼요, 이거? 뭔가 속성이 바뀐 건 아니잖아. 달빛도 시각적인 이미지고 쏟아지는 것도 시각적인 이미지 아니야? 그러면 속성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네. 그치? 그래서 달빛이 쏟아진다라는 거는
추상적 개념인 달빛을 더 자세히 표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감각적으로 표현. 그러니까 여기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맞는데 다 보면은 속성이 바뀌었다, 속성이 바뀌었다, 속성이 바뀌었구나, 속성이 바뀌었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거는 달빛이 쏟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시각 이미지를 쏟아진다라는 시각 이미지로 구체화한 거기 때문에 시각 이미지로 구체화한 거는 속성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 조금 어렵지, 요 말. 어려워? 좀? 근데 해설 듣고 나니까 납득은 가? 납득은 가는데 조금 너네가 바로 봤을 때는 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그래서 핵심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요게 속성이 변했는가 아니면 그냥 똑같은 속성을 구체화해서 표현을 했는가 요거에 중점을 조금 두면 돼. 그리고 쌤이 생각했을 때는 요런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쌤의 생각이야. 왜냐면은 우선은 감각의 전이가 확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 미묘한 차이를 물리적 속성이 변했구나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1학년 단계에서는 나는 너무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다. 하지만 한 번쯤 풀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얘들아 거기 한 줄만 더 적어놔 볼래?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킬 때요. 속성, 특성이라고 하지? 특성이 바뀌었는가? 요거는 1번부터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5번은 추상적 개념을 더 구체적인 시각 이미지로 제시했을 뿐 속성이 바뀌지는 않았다. 요렇게 정리하면 명확한 해설이 될 것 같아. 쌤, 왜 속성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시각적인 달빛을 쏟아진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더 감각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속성을 바꿔서 표현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요 문제는 좀 어려울 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랑 정리가 다 된 사람은 카메라랑 워커 조금 봐볼게. 우선 4번 한번 봐볼까?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었는데 요거 틀렸던 사람 선지 몇 번이랑 헷갈렸는지 쌤 알려줄래요? 몇 번? 3번? 또? 3번? 오케이. 3번 그럼 한번 봐볼까? 디귿 봐볼게. 디귿은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네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라는데 자 내가 훈이를 지금 설득하고 있잖아. 야, 문과보다 이과가 너는 더 취업길도 좋고 더 잘 맞을 거야. 이과가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훈이를 이렇게 설득하고 훈이가 설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내적 갈등을 했을까? 어떤 내적 갈등을 했을 것 같아? 나의 선택이 훈이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강요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음, 너네 앞에서 넘겨서 찾아볼래? 봐봐.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 잡아버리라 마음 먹었다. 이러는데, 처음에는 엄마 문과 간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엄마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빠처럼 되면 어떡하지 훈이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나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 않니? 체크 좀 해줄래? 여기?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속으로 어머니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여기 부분에서 아 혼자 내적 갈등을 많이 했겠지. 훈이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나? 아니면은 오빠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런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훈이는 왜 내적 갈등을 했겠어? 나는 문과 가고 싶은데 자꾸만 나한테 이과 가라고 강요하네? 혼자서 속으로, 내적으로 되게 고뇌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야? 내적 갈등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걸 선택하는 것도 내적 갈등이지만 속으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과정도 다 내적 갈등의 일종이거든. 그래서 내적 갈등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맞는 설명이야. 됐나요? 됐어? 그러면 5번 한번 봐볼까? 미음 보면은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이러는데 이 카메라 안 가질 거야부터 갈등이 심화됐어? 아니면 그 전부터 갈등이 존재했어? 이미 갈등이 존재했어. 그래서 카메라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갈등이 심화되려면은 이 카메라 때문에 둘이 더 싸우고 더 갈등해야겠지. 그래서 그 5번에다가 이미 갈등은 존재하였고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선지야. 디귿은 표면적인 인물 사이의 갈등도 드러나지만 내부적인 내적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 됐나요? 괜찮아? 됐어. 그러면은 또 14번. 얘도 헷갈릴만 했겠다. 자, 우선은 1번 한번 봐볼래? 나랑 훈이 사이의 현재적 갈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적 갈등에다가 밑줄 한번 쳐봅시다. 지금 과거에는 훈이랑 내가 뭐 때문에 갈등했어, 얘들아? 진로 때문에 갈등했어. 근데 지금 현재에는 어떻게 갈등해? 고모는 지금 나는 어때? 근면성실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정규직으로 바뀌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요 말 아니야? 그치? 근데 훈이는 어때? 아니야. 근면성실하게 산다고 늘 그게 좋은 결과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요거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게 현재의 갈등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현재적 갈등에 밑줄 치라고 했어. 그러면은 현재적 갈등 요 현재적 갈등은요. 진로에 대한 갈등이 아니야. 진로에 대해서 갈등을 할 때는 여기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기성세대들은 야 이과를 가야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안정감에 집착을 하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가 아닌 훈이는 어때? 아니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응? 내가 잘 맞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정감에 대한 필요가 크게 있진 않았겠지? 고모랑 할머니보다는. 그래서 이 진로에 대해서 갈등을 할 때는 세대 차이로부터 비롯된 게 맞다? 근데 현재적 갈등은 지금 뭐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현재적 갈등은 진로에 대해서 갈등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근면성실함이 꼭 성공이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아. 난 요걸 보여주고 싶어. 라는 훈이와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 아니니? 라는 고모의 갈등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근면성실함이 꼭 성공이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현재적 갈등이야. 그리고 고모는 그냥 서울로 돌아가자 이러는데 훈이는 어때? 아니야, 나 파국을 맞아가지고 꼭 근면성실함이 성공이나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그 고모가 말했던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세대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갈등이라고 바로 연결짓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이거 살짝 애매하지? 그래서 쌤 뒤에다가 풀이를 뭐라고 달아놨냐면은 넘겨볼래? 14번에 풀이. 윗글에서 드러난 갈등은 훈이가 현실에 맞서 나의 현실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데 나의 현실에 대한 생각에 괄호치고 뭐야? 나의 현실에 대한 생각은 열심히 살면은 인정받을 수 있고 언젠가는 안정되고 성공할 거야 라는 현실에 대한 생각 아니야? 근데 그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게 훈이의 생각이잖아? 그래서 세대 차이로 인해서 나오는 갈등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거든. 이거는 조금 더 깊게 보자면은 당연히 물론 훈이랑 진로 결정을 할 때 갈등은 세대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맞아. 그치만 나와 훈이 사이의 현재 갈등은 현실에 대한 생각이 다름에서 오는 갈등인 거야. 그래서 해설에 한번 체크를 해주고 앞에 문제를 돌아와서 근면성실함이 꼭 성공이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훈이랑 열심히 살면 안정되고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을 거라. 요 둘 사이의 현재적 갈등은 세대 차이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구나.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몇 번이랑 헷갈렸습니까? 은주 몇 번이랑 헷갈렸어요, 요거?
4번. 자, 나와 훈이는 각자의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 집에 돌아가면서도 내가 훈이를 잘 키운 게 맞을까? 혼란을 느끼고 있잖아.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 그리고 또 중간에 어땠어? 훈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슬픔을 넘어선 분노까지 느낀다 이랬잖아. 요것도 내적 갈등 아니야? 그러니까 내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니까 내적 갈등이지. 근데 훈이의 내적 갈등은 뭐야? 그러면 훈이의 내적 갈등? 아까 쌤이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 아까 앞에 4번 볼 때도 훈이도 각자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어 이랬잖아. 훈이의 내적 갈등은 뭐겠어? 아, 열심히 일해도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구나라는 현실을 확 느끼면서 어, 나 기성세대들이 틀렸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라면서 고뇌하고 성찰한 결과 아니야? 그게? 파국이 되고 싶어? 라고 고민하고 성찰한 결과가 바로 파국을 보여주겠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훈이도 충분히 내적 갈등을 했겠지. 그리고 어때? 훈이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해외 취업이라도 나가볼까? 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잖아. 이런 모든 곳에서 훈이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거야. 취업이 잘 안 되니까 해외 취업을 알아볼까? 하는 요 과정도 훈이의 내적 갈등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훈이도 내적 갈등 하고요. 나도 각자 내적 갈등을 경험을 하고 있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끼리 묶으래 기억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과 내면을 고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시점이야? 시점 중에서? 무슨 시점이었어? 주인공 시점인데 무슨 몇 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어. 나가 나오면은 1인칭이고 나가 내 얘기를 하면은 주인공 시점인 거잖아. 내가 훈이를 키워왔던 나의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어때? 자신의 경험, 체험이랑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을 하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 니은 작품 안의 서술자는 자신 이외의 인물에 대해서는 관찰자적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기 자신의 내면만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지. 그래서 훈이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그럴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나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훈이를 봤을 때, 내가 엄마를 봤을 때, 내가 오빠를 봤을 때에서는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1인칭 주인공, 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심리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래서 니은도 맞다. 그럼 디귿은 작품 밖? 여기서부터 틀렸지. 작품 속에 내가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작품 밖에다가 X 쳐주시고 그 다음에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에 비해 독자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추가 프린트로 너네한테 더 줄 건데 서술자랑 인물 사이의 거리 먼저 봐보자.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에 비해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했는데 지금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이지.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이니까 자기 얘기밖에 못해. 그래서 여기서의 인물은 자신 주인공 말고 전체적인 인물을 포괄하는 말이야. 이해돼? 괜찮아? 전체적인 인물. 그러니까 훈이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오빠도 되고 다 돼. 여기서의 인물은. 근데 봐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을 하다 보면은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알 수 있어? 전지적 작가처럼? 몰라. 그러니까 어때? 서술자는 인물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든 사실을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술자랑 인물의 거리는 어떻겠어?
가깝지는 않겠지. 나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심리까지는 서술자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소 거리가 있다. 근데 봐봐. 서술자가 1인칭 주인공이지, 마찬가지로. 1인칭 주인공이 독자한테 요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냐 요 말이거든. 어때? 자기 내면을 막 친절하게 나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래서 고민이 많고 다 얘기해 주지 않아? 그러면 서술자랑 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겠어? 독자가 느끼기에 우리 되게 가까워, 내 옆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가,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럼 어때? 얘가 더 가까운 거니까 서술자는 인물 사이의 거리에 비해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겠네? 요건 맞는 선지가 되겠네? 근데 요거 아는 것끼리 묶인 거니까 아, 그럼 요렇게 봐야 돼, 얘들아. 자, 쌤은 요 인물을 전체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기 문제 출제를 할 때 포인트를 이렇게 잡은 거야. 요 인물은 주인공 나의 한정. 요거 다시 봐볼게. 왜냐면은 이게 학부 때는, 그러니까 쌤은 학부가 국문학과잖아? 국문학과에서는 요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를 주인공 나의 한정, 주인공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체 인물로 보기 때문에 다소 거리가 있다 이렇게 배우거든? 근데 아마 너네 교과 과정에서는 이 인물을 주인공 나에 한정할 거야. 그래서 봐봐, 서술자가 인물 즉 나랑 가깝나? 당연하지.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니까. 그래서 1인칭 주인공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주인공과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의 사이는 어떻겠어? 완전 가깝겠지? 그래서 여기가 가깝다. 그러면은 서술자랑 독자는 어때? 서술자랑 독자는 얼마나 서술자가 옆에서 독자한테 다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은 가깝긴 하겠지만 서술자랑 인물보다는 독자가 거리가 그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기억이라면은 기억보다는 거리가 있음. 요렇게 본 거야, 이 출제자는. 그래서 요렇게 돼야 돼가지고 서술자랑 인물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야 되니까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에 비해 독자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라는 요 말은 틀린 선지가 된다. 요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려웠지? 풀 때. 요거 한 번 더 정리할 거거든. 인물 사이의 거리. 그래서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인물을 주인공 나에 한정한다. 요것만 좀 적어놔 줘봐. 그 다음에 미음, 작품 안에 서술자가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라는데 요건 왜 안 맞아? 자신의 성격을 막 나는 너무 훈이를 착하게 키웠다. 난 너무 착한 여자다. 이렇게 직접 제시해? 아니면 훈이는 못돼 처먹었다. 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제시해? 아니면 훈이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해? 간접적으로 제시하지. 그래서 직접적인 거에는 X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요거 정리 좀 잘 해줄게. 요게 쌤이 개념 플러스로 너네한테 서술자랑 독자 사이, 서술자랑 인물 사이 요걸 갖고 왔거든? 요거를 한번 그냥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요거 지금 나눠줄게요.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옆으로? 요거는 뒤로.
은주 주고. 한 장 남아? 한 장 남으면 앞으로 주세요, 쌤한테. 네. 아마 이것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얘들아 18번에 그 디귿 있잖아. 리을 있잖아. 리을 잘 체크를 해두고 여기 쌤이 정리해둔 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봐봐.